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이름은 인환이고, 네, 저는 벤젠을 이런 화합물로 만들어보는 메커니즘을 스스로 짜보고 친구들과 서로 비교하고 그랬습니다. 검토받고요. 그래서 일단 제 전략은 이 벤젠이 서로 파라 위치에 작은 개가 두 개 있으니까 일단 프라이델 크래프트 아킬레이션과 아실레이션을 이용해서 파라 위치에 붙인 다음에 그들을 각각 변형시켜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클로로에세인과 벤젠을 AlCl3 촉매하에서 반응시키면 이와 같은 에틸 벤젠이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CL이 AlCl3에서 이렇게 AlCl4- 형성하게 되면 여기 C가 카보케타이온이 됩니다. 그럼 그 카보케타이온을 벤젠이 물론 아로마시티를 잘 안 잃어버리려고 하지만 이 벤젠의 전자가 이 C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카보케타이온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AlCl4의 전자가 이 H를 가져가게 된다면 다시 H와 C 사이의 전자가 이중결합을 형성하게 되면서 아로마시티를 되찾을 수 있고 그렇게 에틸 벤젠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틸 벤젠의 반대편에 에틸기 반대편에 또 펑셔널 그룹을 붙이기 위해서 저는 염화 아세틸을 사용하였습니다. 염화 아세틸과 에틸 벤젠 그리고 AlCl3 촉매를 이용하여 프라이델 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을 진행했고요. 이건 프라이델 크래프트 아킬레이션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염화 아세틸과 AlCl3를 반응시키면 이 자리에 다시 이 자리에 비슷하게 카보케타이온이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보케타이온 형성되고 이 카보케타이온이 이제 벤젠이 칠 수 있는데 그 칠 수 있는 자리가 파라, 메타, 오르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뒤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떤 공명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려놨는데 모두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빨간 박스를 쳐놓은 이 두 가지 부분이 아주 스테이블한 공명 구조인데요. 그 이유는 이 카보케타이온이 이 알킬기가 전자를 밀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안정화가 말 잘 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로마스틸을 형성하기 위해 AlCl4-가 H+를 가져가면 이 전자가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파라 에틸 아세토페논과 오르소 에틸 아세토페논이 형성이 됩니다. 파라 에틸 아세토페논과 오르소 에틸 아세토페논. 그래서 저는 이 중에 파라만 이용할 것이라서 이런 피지컬 프로퍼티를 이용하여 파라를 분리한 뒤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것 중에 하나가 봐주셨으면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것과 제가 만들려는 프로덕트의 탄소 개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그래서 저는 그 탄소 개수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리나드 리에이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그리나드 리에이전트가 무적이 아님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그리나드 리에이전트가 적합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확인을 한 후에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브로모 메세인에 마그네슘과 SL을 넣어주면 이렇게 CH3MgBr 그리나드 리에이전트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 메커니즘은 시그마 Br이 이 결합이 분해되면 이렇게 두 개의 라디칼이 형성되고 Br 라디칼과 Mg가 결합하면 MgBr 라디칼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CH3 라디칼과 MgBr 라디칼이 결합하면 이렇게 CH3MgBr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 Mg가 델타 플러스고 C가 델타 마이너스므로 뉴클레오필릭한 카본이 형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파라 에틸 아세토페논과 그 그리나드 리에이전트 그리고 그것을 산 조건에서 반응시켜서 이렇게 탄소를 하나 추가하고 이중결합5를 알코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클레오필릭한 C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 C를 치면 이중결합은 당연히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으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O-가 지금 산 조건이므로 H+를 가져오면 이렇게 CH3가 C가 하나 증가하면서 OH 알코올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 이 상황에서 이 OH기가 더 이상 저한테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이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제거는 바로 강산을 이용한 디하이드레이션을 하고자 했습니다. 황산 50도씨 환경에서 이 물질은 이와 같이 알켄이 형성이 됩니다. 먼저 O의 비공유 전자쌍이 H+를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OH2 플러스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 결합이 O에게 가서 O에게 가면서 물로 빠지게 되면 여기는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카보케타이온을 없애기 위해서 물이 옆에 있는 탄소들이 H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이렇게 알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중결합의. 근데 저는 여기 알켄에 다시 물을 붙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붙이는 거 아닌데 알코올이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보통 여기다가 물을 붙이면 마르코프-니코프 룰에 의해서 여기 OH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과 뭐 다르긴 하지만 별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기에 안티마르코프-니코프 프로덕트의 그러니까 알코올을 붙이고자 했습니다. 이런 것을 BH3와 이런 것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먼저 BH3와 얘가 반응하는 것은 B가 지금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8개인 옥텟 룰을 만족하지 못해서 일렉트론 디피션트한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일렉트로필릭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결합이 B를 치면 당연합니다. 자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중결합이 B를 칠 때 어느 탄소에 B가 붙느냐 그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중결합이 B를 친다면 둘 중 하나는 그 카보케타이온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카보케타이온이 형성되다 했을 때 이쪽이 더 안정합니다. 왜냐면 알키가 있으므로. 따라서 여기에 H가 붙고 여기에 B가 결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결합되고 이게 끊기고 이게 결합되고 이게 끊기면 이와 같이 형성됩니다. 나머지 두 부분도 이와 유사하게 만들면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보레이트 컴파운드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H2O2와 염기성을 이용해서 이런 OOH-를 만들 수 있습니다. OOH-. 마찬가지로 B는 일렉트론 디피션트이기 때문에 O-가 얘를 칩니다. 그러니까 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컴파운드가 형성되고, 그 상황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알면 좋습니다. 첫 번째, OO 결합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C 결합보다 BO 결합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 이 CBE 이 결합에서 이 C가 B 대신 O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O 결합은 끊기면서 O에게 비공유 전압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B도 형식정화 0이 되고 O-가 됩니다. 그러면서 생성되는 게 바로 안티마르코프-니코프 프로덕트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OH가 이 탄소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BO3-3-와 안티마르코프-니코프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3개씩 붙으니까 3분의 1인데 3번 나왔으니까 그냥 일당량으로 나온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안티마르코프-니코프의 알코올을 CrO3라는 산화제를 이용하여 칼복실 애시드로 산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산의 환경에서요. 그러면 당연히 CrO3는 환원이 되겠죠. 먼저 여기 보이시는 이 OH의 H를 물이 가져가면 이 결합이 비공유 전환성을 오게 됩니다. 그럼 이 비공유 전환성이 CO를 치고 이 결합이 H+를 받아오면서 이런 컴파운드가 형성됩니다. 그 상황에서 물이 다시 이 탄소에 붙어있는 H 중 하나를 빼서 가져오면 그게 CO의 이중결합으로 가면서 이렇게 알데하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알데하이드를 형성하면서 이 결합은 이제 CR에게 가고, 그럼 다시 이 결합이 H+를 받아오면서 CR은 CrO3에서 CrOOH2가 됩니다. 그 말은 즉 육가에서 사가가 됐단 말이죠. 환원됐다는 뜻입니다. 그 상황에서 알코올은 알데하이드로 산화가 됐습니다. 산화하는 반응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물이 이 물의 비공유 전환성이 이 탄소를 치게 된다면 이렇게 이 이중결합은 H+를 받고 이런 컴파운드 형성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물이 H+를 가져온다면 이렇게 OH가 두 개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알코올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다시 이제 한 번 더 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O의 비공유 전환성을 그러니까 이 O의 비공유 전환성 얘를 치려면 이제 O가 이 H+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얘를 치고 그러면 다시 이 비공유 전환성 이 결합이 H+를 얻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컴파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다시 O 이중결합 형성하기 위해 그리고 CO를 떼내기 위해 H2O 물이
이 H 플러스를 뺏어오면 이 결합이 여기로 가고, 그러면서 이중결합을 형성하면서 카르복실 애시드를 형성하고, CR은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CrO3에서 CrO-OH2가 형성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육가에서 작가이므로 다시 한 번 더 환원됐죠. 결론적으로 알코올이 카복실 애시드로 산화되고, 그에 따라 산화제인 CrO3-는 환원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카복실 애시드를 OH를 에테르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 그래서 메탄올과 산 환경에서 일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산은 촉매로서 이제 O가 E5의 비공유전성이 H를 칩니다. 그럼 H 플러스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OH 플러스가 되겠죠. 그 상황에서 메탄올의 O가 이 탄소를 치면 이 결합이 O의 비공유전성으로 들어오면서 그 0이 됩니다. 전화가. 하지만 얘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것은 이제 테트라헤드럴 중간체입니다. 이 테트라헤드럴 중간체에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O의 비공유전성이 이 에테르의 OH가 달려있는 이 H 플러스를 뺏어오면서 자기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이 O는 이 결합을 비공유전성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그냥 전하가 없는 에테르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이제 플러스 차지가 생기게 되고, 이 친구는 그냥 에테르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OH에 이제 물이 H 플러스를 뺏어오게 되면 그 결합이 다시 CO 이중결합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렇게 파이널 프로덕트 CO 이중결합의 에테르가 형성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좀 많은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렇게 도움을 준 분과 제가 도움을 준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제가 1화2 때 일반학2 천만수생기 1화2를 배우면서 애니멀을 끝에 배웠는데 그게 재밌어서 이번에부터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리액턴트 같은 경우에는 벤젠인데, 벤젠에 있는 탄소들은 다 대칭이므로 다 한 개의 픽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픽이 이제 갈라짐 자체가 이 두 개의 탄소의 영향을 받음으로 트리플렛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7과 8 사이에요. 케미컬 시프트가. 다음 이제 복잡한 프로덕트의 애니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O거든요. 네, 그리고 에테르입니다. A, B, C, D, E, F, G. D와 E는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디실딩 많이 된 순서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쪽이 다운 필드겠죠. 케미컬 시프트가 더 많이 된 쪽. 그 디실딩 많이 된 순서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D, E, B, A, F, C, G.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면적 B는 그냥 수소 개수비이고요. 그 다음 멀티플랫이 이제 한 개 떨어진 탄소에 달려있는 수소와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한 개 떨어진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가 n개일 때 n 플러스 1개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D와 E는 이제 한 칸 떨어진 탄소에 H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다 동일하다 생각하면 그냥 이제 대칭이라 생각하면 이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픽이 하나 나오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대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전 D와 E를 다르게 분류해서 D는 E의 영향을 받아서 그 더블렛으로, E도 D의 영향을 받아서 더블렛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해상도가 낮은 애니멀이라면 이렇게 한 개 픽으로 관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그걸 확대해 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픽이 구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에 대해서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또 갈라진 것에 대해서 각각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더블렛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에선 이렇게 줄임표로 DDD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이 옥스토비에 나와 있는 그 피규어 그 각 작용기의 펑셔널 그룹에 붙어 있는 H에 대한 그 케미컬 시프트 위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결선은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축약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한
제가 예측한 제 프로덕트의 NMR은 다음과 같습니다.